선거일이 이제 8일, 그러니까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 더욱 혼탁해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특히 지난 주말이었죠. 2차 TV 토론회 이후에 이 후보들의 거짓말 논란이 정당 간 고소, 고발로 번지는 등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공약과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진흙탕 싸움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무리가 아닙니다. 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요, 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TV 토론 답변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토론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2012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론에 동조한 적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다 라면서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하지만 토론 이후 이 온라인에서는요, 2017년 1월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치권 쟁점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이 후보의 SNS 글을 보면요, 이 제목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개표로 부정선거를 막자, 한마디로 전자개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 같은 주장은요, 부정선거론을 아주 강하게 내세웠던 일부 강경 보수 인사들의 주장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당장 비상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해도요, 여러 차례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수개표의 당위성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2012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이 대선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면서 전산개표 부정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럼에도 이 후보는 김어준 씨가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대법원의 재판도 계류 중인데 심의를 하지 않는다면서 의혹 제기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주장이 알려진 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고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팩트체크단은 지난 24일 이 후보의 발언은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했고요. 이준석 후보 역시 이 후보가 실수가 아닌 능동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냈다면서 공세를 폈거든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명백한 물증이 남아있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어내가지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거거든요.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보님 그 17년 페이스북 공에 전산개표 부정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조작을 통한 이제 선거 부정을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것 같고, 당시에 수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요, 정당 간 후보들 간의 고소, 고발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유죄 판결, 취지의 판결을 받으면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법안이죠. 바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민주당은 사실상 이 법의 중요한 부분을 없애는 그런 법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당 민주당은 지금 그 법조항을 걸어서 또 다른 후보들을 고소 고발하고,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선거가 끝난 뒤에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사법부로 가져가는 정치권의 행태 때문에 사실은 정치가 풀어야 될 문제를
사법이 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행위 부분을 만약에 삭제할 경우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쭉 이야기했던 모든 사안들이 사실상 어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그런 어떤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믿게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믿게 되는 걸 근거로 해서 또 투표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없애자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다 어떤 이 경찰에 고발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지난번 미국 대선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후보자들의 어떤 TV 토론에서 거짓말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즘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수정을 해주고 해야 될 게 또 우리 언론의 역할이기도 한데 지금 이렇게 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너무 서로 간의 어떤 이런 것들로 공방이 벌어진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외교적인 문제를 자꾸 우리 선거에 끌어다니는 문제. 그럼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에 가서 독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과연 우리의 국익에 맞는 이야기일까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아무리 그렇지만 국내 문제를 국내 문제로 풀어야지 자꾸 외국의 문제를 푼다 그러면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면 실시간으로 아래 거짓과 사실 이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토론이 끝난 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주최한 언론사가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사실에 대해서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행위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어쨌든 과거에는 선거 도중에 발생했던 고소 고발을 선거가 끝나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고소를 취하해 왔습니다. 그게 낭만이었죠. 뭐 물론 돈 요구하고 큰 잘못은 그럴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번만큼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승자가 먼저 포용의 정신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